10대나 20대나 대부분이 꿈이 없을 환경이 놓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집, 학교, 학원. 자고, 집, 학교, 학원. 이걸 반복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꼭 세 가지 말해준 게 뭐냐면은, 만약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학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학의 역할과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희석된 게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멸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2030 현실을 봐야 돼요. 어떤가요? 최악의 취업난, 그리고 경력 있는 신입을 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근거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학벌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과 같은 경우, 인문계 말고 이공계,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학벌 말고 예를 들어서 SCI 논문이나 대기업이나 연구소와 협업했던 경험,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훈련 혹은 전공 학습 능력,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학벌 말고 너가 실제로 이걸 했었어?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건데 라고 해서 바로 데려갈 확률이 높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과보다는 덜 보게 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문과는 뭐 학벌이나 영어, 자격증, 스펙 같은 거 아니면은 여전히 이걸 대체하거나 뭐 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른들이 말하는 학벌 안 중요해라는 게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차 산업보다는 학벌보다 이 수학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학벌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보다 이공계나 자연계는 계열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학벌이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는 예외를 치더라도 뭐 중앙대랑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서 같은 공대를 나왔다. 물론은 격차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생각만큼 큰 격차는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계열면에서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뭘 배웠고 어떤 세부 전공을 하고 뭐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생각보다 차이가 없더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학벌이란 거는 결국 너네가 얼마나 전공을 깊이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학벌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희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학벌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야, 학벌 안 중요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 취업의 결과물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단군일의 최악의 취업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차라리 그 돈 아껴서 학원비 아끼고 다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죠. 야,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죠. 이거 모든 건 뭐 여러분 잘못, 학부모님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문제고 아쉬움이 있지만 가성비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잠깐 정리하면은 문과라는 좋은 대학이라는 여전히 학벌이 유저하다. 문과 쪽은. 하지만 이공계나 이런 자연계 쪽은 생각보다 이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전공 성적이나 계열면 그리고 영어 성적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취업된 잘 되는 전공이랑 또 5년 전에 잘 되는 전공이랑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계속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학벌이라는 거는 일종의 취업 마패 정도지 그걸로 내가 1차 커트라인인 거지 2차, 3차를 확보해주고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해오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간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편하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건데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학벌이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통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공이라든지 학벌에 대한 문제는 사실 2순위고 저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주천문학과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야 될 길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꼭 배워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우선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전공이나 학벌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맞게끔 어떨 때는 대학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공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판단은 다음에 입시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꿈이 없는 10대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청소년 대부분이 꿈이 없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0대나 20대나 대부분이 꿈이 없을 환경이 놓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집, 학교, 학원. 자고, 집,
학교, 학원. 이걸 반복하니까 어른이 돼서 겪어야 될 것들을 학생 때 조금씩 경험을 하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 자체가. 대학생 돼서도 마찬가지죠. 집, 학교, 뭐 학원, 알바. 요 이제 네 가지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꿈을 접할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꿈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래 희망 뭐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피상적인 거고, 진짜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저희가 10년 동안 갔을 때 진짜 꿈이 뭐냐고 2번, 3번을 질문하면 저는 이거 되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도 없어요. 혹은 이거 제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꼭 3가지 말해준 게 뭐냐면은, 만약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쨌든 수학을 덜 쓰는 이공계를 가라라고 제가 꼭 말을 해줘요. 왜냐면은 우선은 어렵고 싫어도, 그리고 취업 잘 되는 그런 이공계를 확보해 두면은 나중에 가서 다른 진로를 찾아볼 때도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그런 걸 확보해 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방황을 하더라도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이공계가 이제 취업 잘 된다 해서, 근데 아버지 저 수학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가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자연계열을 갔어요. 그게 이제 지질학이었고, 물론 거기는 그나마 좀 잘 맞아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이제 뭐 세부적으로 암석공학,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있는데 거기는 수학을 또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수학을 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석유 쪽이라든지 광산 쪽, 이쪽은 좀 고생물학, 화석 이쪽이 있는데 그쪽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석유 광산 쪽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관련된 대기업에서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이공계를 그나마 가는 게 문과보다 조금 더 취업이 나은 상황이니까, 혹시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수학을 덜 쓰는 분야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전공을 진학해서 우선 거기서부터 다시 진로를 생각하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화학, 생물, 지질, 환경공학, 뭐 기상학, 해양학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꿈을 찾으면 돼요. 전혀 안 늦어요. 20대 때부터 찾아도. 알겠죠? 그리고 2번째는 꿈이 없으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돈을 왕창 벌어봅시다. 우리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돈을 벌다 보면은 꿈이 생길 때가 있고, 돈으로 인해서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그걸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곧잘 하는데 꿈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보통 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그래서 그러면 너는 땀 흘리는 분야나 몸으로 돈을 버는 분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럼 보통 애들이 전 너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저 공부처럼 머리 아픈 것보다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면은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 하지만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도배, 타일 시공, 포크레인, 지게차, 전기 배선 이런 현장의 일들이 굉장히 블루오션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앞으로도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뿐 아니라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는 순간 앞으로 꾸준히 오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높으니까 한 번쯤 고민하시고 꼭 돈을 많이 벌어보시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서 미래에도 수요가 많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5년, 10년 있다가 끊겨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진로를 또 설정을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 군인 이쪽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인구는 그대로인데 은퇴자는 많아지고 들어올 신규 인원은 적으니까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매년 여름이나 겨울에 재난이나 치안 분야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쪽을 계속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물론 조금이면 노력이라는 게 죄송스럽지만 소방 공무원 위한 고시 공무원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하면은 평생 직장 얻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면 좋아요. 공무원이 월급 적다 뭐다 해도 다 그거는 비교 문화, 뭐 평균 올려치기 문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 미래에도 수요가 많은 일들을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거기서부터 또 진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 꼭 중요하게 여러분 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꿈이 없다는 거에서 혹시나 자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뿐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제가 왜 돈을 많이 벌어보라고 하냐면, 지금 꿈이 없어도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은 점을 찍다 보면은 언젠가 그게 선이 돼요. 실선이. 그러다 그게 30대 이상 되면 점선이 되고 그게 도로가 돼서 언젠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들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다 생기니까 최대한 어른 경험, 돈을 많이 벌어보라는 거고, 지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10대 때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되
20대 돼서 여러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죠?